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네, 오늘 이제 홍선준 대표님 모시고 네. 여러분들 깜짝 놀랄 만한 정보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요즘에 은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오피스텔, 네. 상가, 꼬마빌딩 이런 것들인데 수익률이 서울 도심에 있는 것들이 3% 내외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금리도 지금 엄청 높아졌잖아요. 네. 그래서 은퇴자들의 고민이 결국 갖고 있는 현금을 가지고 네. 뭔가 또 하나의 현금 흐름을 네. 만들고 자본 차익도 가져가야 되는데 네. 할 만한 게 없어요. 지금 주택 시장도 굉장히 안 좋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일반인들도 많이 접근하는 게 이제 경매를 많이 그렇죠. 하는데 경매도 요즘 또 녹록지 않아요. 치열하죠. 네. 네. 근데 이제 대표님 하시는 영역이 네. 이제 MPL인데 네네. 수익률이 보면 네. 300%, 500%, 1000% 넘어가는 것도 네네. 많이 있어요. 맞아요. 상상이 되십니까? 네. 지금 3%도 겨우 하고 있는데 막 1000%를 만들어낸다는 네. 게.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떤 것들인지 또 네. MPL이 어떤 매력이 있고 네. 또 우리가 조심할 것들이 뭐가 있는지에 네. 대해서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면서요. 사례를 가지고 좀 네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서 제가 네네. 또 중간중간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네. 지금 이 사례는 수익률이 무려 1300% 상상이 안 돼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네. 진행이 되는 거 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물건이 이제 사건 번호가 네. 2017 타경 19084 물건이에요. 네. 소재지가 인천 옹진군 영흥면 선재리 이제 642-2번지인데요. 선재도 여기 한번 놀러 가보셨어요? 네, 예전에 지나는 가봤어요. 네. 영흥도 갈 때. 네. 여기 왼쪽은 지금 영흥도죠? 네, 여기가 요즘에 주말 토요일 일요일에는 네. 여기가 2차선 도로밖에 안 되거든요. 그냥 그래요? 꽉 막혀가지고 한번 들어가려면 진짜 힘들어요. 주말에 가려면 진짜 힘들 정도로 인기가 많은 이제 선재도인데 네. 여기에 이제 바다가 보이는 뷰가 보이는 이제 호텔 리조트가 있어요. 네. 그럼 여기 지금 네. 왼쪽이 영흥도고 네. 오른쪽이 대부도 이 사이에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선제도. 네. 네, 여기에 그래서- 있는 이제 물건이에요. 네, 여기도 굉장히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토지 면적이 이제 540평이고 네. 건물 면적이 이제 585평이에요. 오, 토지가 꽤 되네요. 그렇죠. 540평. 예, 용도가 뭐죠, 여기는? 용도가 대부분 이제 그 숙박 시설이고 일종의 이제- 모텔. 예, 모텔이죠. 네. 예. 모텔인데 이게 이제 감정가가 이제 32억짜리였어요. 32억. 예, 감정가 32억이었는데 이게 이제 유치권 물건 때문에 이제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그래요? 네. 얼마까지? 이제 저희는 이제 낙찰을 이제 14억 1천만 원에 받았는데 네. 이게 유치권 때문에 사람들이 입찰을 받아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이제 해결을 못하면 경락자금 대출이 안 나와요. 그래요. 그럼 이제 감정가 32억인데 낙찰가는 14억. 예. 이 건물에도 지금 유치권이 있었죠. 있었나요? 예,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걸 낙찰받아서 한다고 하더라도 경락자금 대출이 안 나오니까 이게 다 유찰이 됐던 거예요. 그렇군요. 이 경락자금 대출이 안 나오면 이게 결국 경락자금 대출을 한 달 반 안에 내야 되거든요. 네. 한 달 반 안에 못 내면 무조건 이제 보증금이 날아갑니다.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몇 명이 이제 대소해서 유찰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가격이 이 정도까지 예. 떨어진 거군요. 근데 저희들은 이제 이걸 딱 봐서 이제 이 물건을 딱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저희는 이제 법률팀하고 이제 명도팀에서 네. 이거를 이제 유치권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음. 이걸 이제 다 분석을 합니다. 그래요. 예, 분석을 해서 그게 가능했을 때만 이제 가져와요. 근데 이제 유치권도 네. 실제 권리가 있는 유치권이 있고 네. 아닌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도 사전에 파악이 되나요? 사전에 다 파악을 하려고 이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현장에도 많이 가봐야 되고요. 그래요. 현장에 가서 이제 증거 녹음을 많이 하셔야 돼요. 증거 녹음요. 예, 그래서 이제 녹음기를 딱 켜놓고 음. 현장에 가서 이제 유치권 현수막 걸려 있고 막 이러면 사람들이 네. 이제 덜덜덜 떨어요. 무섭죠. 네. 불법 유치권자들이 있고 오면 이제 왜 왔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음. 다 시비를 걸어요. 그래서 아니 험악해지죠 분위기가. 아니 사람들이. 그냥 이거 낙찰 받아서 이거 해결하려고 왔습니다. 음. 그러면 뭐 얼마를 주실 겁니까? 뭐 그래서 그럼 공사를 얼마 하셨습니까? 그래서 네. 계속 이렇게 질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퍼즐을 맞추는 게임이에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 퍼즐 다 증거를 이제 녹음을 다 해서 녹취록을 뜨지 않습니까? 녹취록 가지고 이제 변호사나 이런 쪽에서 법률팀에서 퍼즐을 맞춰봐. 이 사람이 그래요.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증거를 보여줄 수 있냐, 서류를 볼 수 있냐. 그래서 다 보여준 사람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진짜다, 가짜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가짜였어요. 가짜가 많아요? 진짜가 많아요? 가짜가 거의 90%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10%의 진성을 찾는 게임인데 그래요. 그래서 또 유치권은 또 성립 요건이 있고 이제 불성립 요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불성립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어서 우리는 이거는 좀 가능성이 있겠다. 그래서 일단 무조건 들어갔던 거죠. 그럼 여기는 이제 성립이 안 되는 유치권이었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숙박 허가권이 있어요. 숙박 허가권. 네, 숙박 허가권이 대부분 이제 5억에서 10억 정도 거래가 되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거를 대부분 이제 구청이라든지 공무원들은 양도양수를 받아와라 그래요. 그래요. 이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멘탈이 좀 나가요. 그렇죠. 그걸 이제 5억에서 10억을 주면 실질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많이 못 남기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이게 지금 우리가 총수익 3억 9천 남겼는데 네. 5억을 자 그걸로 달라고 그런다. 네. 그럼 남길 게 없어요. 네, 그래서 마이너스네요. 무조건 신규로 내야 돼요. 신규로. 네, 그 신규로 내는 노하우가 있어요. 사업자가 살아있으면 신규로 낼 수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약간 이제 강강진흥법이라든지 네. 뭐 이제 여러 가지 법
법에 관련된 게 있는데 그걸 이제 신규로 내는 노하우 때문에 그렇군요. 이게 이제 5억을 이제 절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손을 못 댔지만 우리는 이제 유치권도 허위라는 걸 밝혀냈고 네. 숙박 허가권은 이제 우리가 신규를 발급했기 때문에 5억 10억을 아꼈던 거죠. 유치권 합의금이 3천만 원이라고 되는데 이건 그렇죠. 뭐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처음에 제시했던 게 3억을 달라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3억을 줄 수 없다 우리는. 그래서 왜 3억이냐 그래서 막 하길래 그거 허위인데 그거 우리가 왜 3억을 줘야 되는가. 네. 그래서 우리는 법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금액은 이사 금액으로 해서 한 2천만 원이면 끝낼 수 있을 것 같다. 네. 2천만 원에 하실 거면 하시고 안 하셔도 상관없다. 우리는 이제 법률로 해가지고 명령 받아가지고 네. 이제 그렇게 하겠다. 그렇군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딱 통보를 해요. 통보를 하면 자기들도 알아볼 거 아니니까 알아보다가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자기들이 그냥 처음엔 또 1억만 달라 그래요. 1억도 안 됩니다. 우리는 다 2천만 원으로 우리는 다 이게 다 해놨기 때문에 아니면 또 저희가 또 명도할 때 이제 그거에 대한 또 다 그거 견적을 다 보여줘요. 네. 그리고 명도할 때 이게 견적이 얼마 들어가는데 이게 더 들어가는데 사실 남이 없다. 네, 남는 것도 없고 사실 그 2천만 원이면 충분하실 것 같다. 이거 이사 비용으로 충분하실 것 같은데 2천만 원으로 합의합시다. 실제로 여기 보세요. 낙찰을 저희가 1억 4천 1천만 원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제 경락장 대출이 14억까지 대출이 나와요. 아, 그러면 자기 돈 1천만 원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네요. 그래서 유치권 합의금 2천만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내 돈이 들어간 게 3천만 원밖에 없어요. 세상에 감정가 32억짜리를 3천만 원 가지고 샀는데 네. 근데 여기 보면 네. 1년 뒤에 재감적 대출로 2억을 받았는데 이건 네. 뭐죠?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지나면은 이제 음. 호텔 운영자금이라든지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재감정 대출이 또 나와요. 1년 2억 정도. 뒤에? 예. 처음에 이제 뭐 유치권도 행사 중이고 하니 네.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감정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네. 그걸 이제 다 정리하고 그렇죠. 어느 정도 정상하게 되면 네. 재감정을 통해서 추가 대출도 가능하다는 추가 거예요? 대출 나옵니다. 무조건 이제 지금은 여기 2억밖에 안 받았는데 이 사람이 뭐 많이 받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이걸 이제 매수하는 입장에서 자기는 이제 18억에 자기는 이제 사가겠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32억짜리를 18억에 사가니까 우리도 땡큐죠. 네. 예, 우리도 땡큐고 그쪽에서도 너무 좋은 거죠. 32억짜리 18억에 가져가니까. 네. 지금은 이제 재감정 대출 받으면 저 물건이 한 20억은 나올 거예요. 그래요. 예, 그러면 실제로 저걸 20억에 판다고 하더라도 자기 돈 한 푼도 안 들이고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결국은 투자금 3천 들여서 투자해서 3억 9천에 이제 18억 매각가 18억에 하면 이제 차익이 이제 3억 9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1,300%를 1,300%가 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거를 할 때 숙박업 허가권자 인감 증명서, 뭐 인감 도장, 영업권 양도 양수, 권리관계 포기서, 유치권 그런 거를 이제 다 받고 2천만 원 송금하고 이제 현장을 마무리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예. 이제 잘 모르신 분들은 이런 거 하나하나가 예. 굉장히 좀 낯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 숙박업 허가권자 또, 네. 또 새롭게 받아내야 된다는 네네. 거. 그걸 이제 인수하게 되면 5억에서 10억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거기서 양도양수를 절대 안 합니다. 저희는. 무조건 신규로 내요. 네. 네, 그게 이제 노하우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신규로 낼 수 없는 경우도 신규로 간혹 있지 이제 않나요? 프로 아마추어의 차이인데요. 프로는 그걸 내요. 그래요. 근데 아마추어는 이거를 허가를 못 내가지고 하다가 안 돼서 이제 뭐 원룸으로 변경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그럼 투자금이 더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조건 아니면 이제 달방을 놔야 돼요. 네. 월세만 받아야 돼요. 제가 아는 분이 네, 네. 그런 분이 계세요. 네. 이걸 가지고 이제 네. 예전에 기억이 나는데 네네. 5억인가 그때 네. 제시한 금액 때 못해서 이걸 네. 이제 원룸을 놓고 달방 놓고 네. 이렇게 사는데 네. 그 얘기를 이제 들어서 네네. 여쭤보면 결국 이제 모든 게 다 이렇게 이제 아마추어 프로는 네. 한 끗 차이지만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제 엄청나게 큰 맞습니다. 차이가 생겨나는 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네. 언제 하신 거죠 이게? 이게 2017년이니까 대부분 이제 이게 2017 타격이면 2017년인데 이게 경매해서 낙찰 받는 데까지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2018년 정도에 이제 해결했던 것 같아요. 이게 낙찰 받고. 네. 그래서 한 2019년 정도 이제 매각을 해서 이런 수익을 남겼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게 유치권에 대한 네. 것인데 이것 때문에 일반인들은 또 손도 못 하거든요. 못하죠. 이 경매 예. 입찰을 이제 사전에 좀 이제 알아본다고 하는데 네네. 그 알아본 것도 나중에 이제 뭔가 이렇게 확실하게 모든 걸 다 알 수 없으니 네네. 나중에 저 유치권 합의금이라든 게 네. 굉장히 또 많이 들어갈 수가 있고 그렇죠. 또 실제로 유치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 그걸 네. 내가 또 책임져야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가 네네.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으셨나요? 예를 들어서 뭐 한 18억 정도 유치권 신고된 금액이 있었는데 거기서 한 3억 정도 물어준 경우는 있었어요. 그래요. 네, 그건 좀 많이 물어준 거죠. 그래요. 저희는 대부분 5천 이하로 끝낼 수 있는 물건만 해요. 그래요. 네, 그게 1억 넘어가면요, 약간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명도비가 명도비를 최대한 많이 줄이는 게 이 MPL이라든지 경매에서의 최대의
그 관건이거든요. 명도비에서 진짜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이게 숙박 시세인데 예. 이제 우리가 이런 이제 경매나 MPL로 접근할 때 이 물건의 용도나 이제 상황에 따라서도 접근 방법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 네네. 이제 숙박 같은 경우는 네. 좀 조심해야 될 게 네. 좀 이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정리하면 이제 뭐가 있을까요? 숙박은요, 자기가 직접 이걸 운영해 본 경험이 없는 경우는 네. 대부분 좀 위탁 운영을 맡기는 편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네. 이것을 네. 이제 경매든 MPL든 내 소유권 이전한 다음에 네. 이걸 이제 정상화 시켜야 되잖아요. 정상시켰는데 이거를 이제 결국에는 운영을 해봤던 경험이 있는 분들한테 그 위탁 운영을 하면서 그냥 5대5 정도 수익으로 나누면서 이제 인건비라든지 세금 빼고 5대5로 나눕시다. 위탁 운영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땅을 사서 이제 건물을 지으려면 워낙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땡큐죠. 자기들은 운영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어렵지 네. 않게 살 수가 있나요? 네. 저희들은 그렇게 계속 이렇게 섭외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쉽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이제 모텔 같은 경우는 이제 경험이 있는 분들은 하면 되고, 근데 없는 분들도 좀 배우면 다 하더라고요. 이게 뭐 그렇죠. 어려운 비즈니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난 이제 그래도 싫다라고 하면 네. 위탁 운영을 이제 맡겨서 네네. 하는 방법도 있고, 아예 통으로 임대를 주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통으로 임대를 주거나.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그 수익이 네.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제 매각으로 가게 되면 그렇죠. 좀 더 좋은 가격을 받을 수가 그렇죠. 있겠네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 재감정 대출이 핵심이에요. 네. 이 재감정 대출을 이제 재무제표를 잘 만들거나 네. 임대 수익을 만들어내면 은행에서 봤을 때 이게 이제 정상 물건으로 다시 보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제 감정가에서 한 60% 보수적 60% 대출이 나와요. 네. 네, 그래서 그 대출이 나온 상태에서 매각을 하면 훨씬 더 매각이 잘 돼요. 여기서 질문이 예. 일반인들은 이제 뭐 감정가가 32억인데도 예. 14억까지 떨어질 때까지 일반인들은 접근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대표님처럼 또 이렇게 흔히 말하는 이제 선수들, 전문가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들도 같이 또 경쟁자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약간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유치권이 특수물건이지 않습니까? 특수물건이라든지 MPL은 약간 이제 이 경매 시장에서 꽃중에 꽃이고 이 그들만의 약간 좀 리그가 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약간 이제 피라미드 상에서 봤을 때 거의 0.1%들이 하는 건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수들이 많이 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일반 처음에 신규로 이렇게 딱 경매 배우고 바로 하실 수 있는 분야는 아니에요. 내가 낙찰을 받으려는 이제 물건의 이제 상태, 네. 이제 특히 이제 유치권이 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네. 내가 해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 네. 또 해결한다면 얼마나 비용이 들어갈지를 네. 어느 정도는 좀 윤곽을 찾고 가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이게 잘못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나 맞습니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으니까. 예. 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정상화를 해야 되는데 네. 건물의 용도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여기는 어차피 뭐 다른 걸 할 수는 없는 지역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숙박업을 해야 되는데 내가 네. 직접 운영을 할지, 네. 또 이탁을 줄지, 아니면 전부 다 그냥 임대를 줄지 네. 예, 하고 나중에 이제 재감정 대출을 받아서 또 일부 회수한 다음에 네. 이제 매각. 그렇죠. 그래서 한 1년 동안 내 돈 3천만 원 내서 3억 9천 내내서 수익률 1300%. 네. 네.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 네. 꼬마 빌딩 건물 네. 이제 10% 낼 수 있는 것들이 네. 있다고 네. 그때 정말 있었거든요. 네. 한 6, 7년 전에는. 네. 근데 이제 일반인들의 시각에서는 에이 세상에 그런 거에서 5%도 나오기 힘든데 네. 맞아요 그랬었어요. 사기 아니야? 이런 그렇죠. 생각을 드실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이게 가격 잘 떨어진 거를 음. 이제 법률적으로 해결을 잘 하느냐 네. 못하느냐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요. 이제는 네. 평범한 재테크로는 네. 평범한 정도의 수익을 그렇죠. 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무리하게 알지 못하면서 들어가는 건 큰일 나죠. 그러니까 네. 충분히 준비하고 알아보고 네. 준비됐을 때 무기를 딱 네. 장착하고 네. 이런 시장도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하신다고 하면 우리 대표님처럼 또 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겁니다. 네.